좋아요, 구독. 자, 오랜만에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오늘은 2630까지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르긴 올랐어요. 1.13%. 그래도 워낙 그동안 하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움직인 것도 다행이지 않나.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일단 오늘은 원래는 2630까지는 올렸어야 되고, 내일은 2650을 돌파하면서 2700 쪽으로 올라가지고 이런 강한 흐름들이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면. 자,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장은 금요일 날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다가 밀린 겁니다. 여기 꼬리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이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었다가 밀린 건데 많이 밀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계속 내일서부터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계속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 설사 나쁘게 나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실적들이. 그래서 만약에 주춤거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갈 미국장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나와도 미국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을 분석했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뭐 크게 빠지겠다라는 모습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장을 딱 분석을 마무리한 이후에 지난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급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급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수라는 건, 자,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은 200개의 종목을 합쳐놓은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는 말 그대로 코스피의 대략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사이, 그 정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200이든 코스피 지수든 얘네들이 올라가려면 업종의 상위 종목들, 등치가 큰 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업종이 그래도 상위 랭킹이 되어 있는 쪽에 가장 비중이 큰 쪽은 IT죠. IT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거고, 뭐 그 다음이 뭐 은행주, 조선주, 보험주, 금융주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쪽하고, 뭐 철강주, 뭐 건설주, 뭐 제약주,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을 텐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요놈의 시장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일전에 먼저 움직였던 요놈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움직였죠. 그리고 제일 많이 움직인 거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쪽일 텐데, 삼성 SDI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오늘 5% 올라갔고요. 삼성 SDI는 오늘 8%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뭐 2차 전지 지금 얘기들, 뭐 캐즘이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제 실적이 조금 멈추는 이런 흐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 막 나오려고 그러고, 뭐 테슬라 움직이니까 이거 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다 얘기 빼고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조선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금융주, 증권, 은행, 보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계속 올릴 게 아니고,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이게 종목입니까 지금? 미국장은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여기 꼭대기가 갖고 지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하고 있는 상황에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제일 답답하고 꼴등 증시 그거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IT 기업들, 특히 2차 전지들 보면은 뭐 난리죠. 테슬라도 뭐 최근에 빠졌다고 하지만 오른 때도 또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이라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된다,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었었는데, 이종 전문가님 2차 전지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쁠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차트를 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7, 80%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그만 빠져야죠. 지금 미국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오늘 반등 나왔죠. 뭐 중국도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갖고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시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미국장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1년 6개월 동안 빠졌으면 이게 뭐 고점을 넘어간다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차 전지에 저주를 퍼붓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나올까 봐 작년 7월, 8월, 10월 달 요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미 작년 12월 달하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왕 이렇게 빠진 거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단타를 치든가 반등을 노려라. 실제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올해 1월 달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단타로 여러분들한테 아침방에서 추천도 했습니다. 나쁘면 뭐하러 추천하겠어요. 근데 또 빠질 거니까 반등 줄 때 팔라 그랬었죠. 그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도 30% 넘게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때 당시 바닥에서 이거 봐봐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60%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를 여기도 이렇게 해서 40%는 올라갔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은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갔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목표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 조정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길게 내려온 거고 지금 앞으로 2차 전지가 나올 흐름들도 2차 전지가 진짜로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들어주기 위한 역할로 적당히 정도만 올라올 겁니다. 적당히 정도. 그러니까 신고점을 넘어가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 LNF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좋게 나와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지 조정받고 넘어갈지는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미국장은 조정받을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수급이 꼬였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지금 그 골마서 지금 터진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 되지만 하이닉스는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요. 뜨는 애가 하이닉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삼성전자에 있는 기술진들, 그 다음에 연구소 인력들, HBM을 만들었던 그 뛰어난 그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이닉스로 다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느냐? 엔비디아로 513명이 삼성전자에서 출신들이 엔비디아로 513명이 갔습니다. 엄청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기술진들이 지금 경쟁사로 지금 다 이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뛰어난 인재들, 그 인재들이 넘어간 쪽, 거기가 어디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뭐 중국 기업으로도 많이 넘어갔지만 뭐 중국 기업은 우리가 주식 안 사니까. 그래서 그쪽들이 삼성전자의 인력들이 많이 이직했기 때문에 그쪽이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순환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도 좀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넘어가 줘야 돼요. 이거 안 넘어가면 또 답답해지죠. 그렇죠? 여기서 살짝 떨어져봤자 어차피 빠질 자리도 없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한숨 한 100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요거 이제 또 그만 떨어뜨리고 아니 미국장은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목들 테마주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꼭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몇 개만 조금 볼게요. 자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들은 여전히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순환할 건데 얘는 중형주는 아니고 대형주죠.
그래서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면 뭐 한미사이언스도 최근에 경영권 이슈 때문에 막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런 쪽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더 가벼운 쪽의 제약주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많이 올라왔어요. 160%나 올라왔는데 165%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살짝 다시 받지만 안 끝났습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코스닥도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도 빠질 생각은 없고 그래서 코스피는 2,550과 2,500을 계속 지지를 하죠.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그러니까 빠질 이유는 없는데 또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올라갈 이유는 사실 미국장이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맨날 자꾸 주식만 팔아대고 있고 연기금은 해외 주식 비중 늘린다 그러죠. 그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사느냐? 안 삽니다.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든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서 2,700, 2,800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샤페란 같은 바닥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래에 실려 있는 이런 작전주 세력주 패턴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종목 설명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